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서울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일제히 시작됩니다. 560개 학교에 신입생 7만 8천여 명, 지난해보다 1.1% 늘었는데 2012년 흑룡띠에 반짝 늘어난 아이들이 올해 입학을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힘찬 첫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1월 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내 혁신학교 지정이 유보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교육청과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동구 뚝섬 승마장 활용 방안으로 계획됐던 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과학문화미래관만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대흥동에서 창전동으로 있는 경의선 숲길공원 연결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신축 건물과의 연결 통로도 조성됩니다. 어젯밤 8시경 성북구 정릉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대피했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최근 단지 내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송파 헬리오시티가 떠들썩합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1년간 혁신학교 지정을 유보했는데요. 와디슈 이번 시간에는 혁신학교 갈등이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짚어봤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송파 헬리오시티 주민 간의 갈등은 단지 내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시작됐습니다. 교육감 직권의 일방적인 혁신학교 지정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은 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간담회 자리에선 양측의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다쳤어요? 그래, 윤석구가 넘어졌잖아!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학교는 제 뒤로 보이는 가락초등학교와 여기서 500여 미터 떨어진 해누리 초중학교입니다. 현재 3월 개교를 앞두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단지 내 혁신학교 지정을 1년 뒤로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예비 혁신학교로 운영한 뒤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얻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의 원인인 혁신학교는 무엇일까? 교육당국은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고 창의성과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은 자발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야 하고 2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 혁신학교는 13개로 시작해 현재는 전국에 1,5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2011년 혁신학교가 처음 도입된 서울의 경우 올해까지 213개로 확대됐고 앞으로 개교하는 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까지 혁신학교가 250개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론식 수업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한 수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혁신학교에서 생긴 경험들을 일반 학교에 골고루 확산시켜 나가는 걸 중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학부모 상당수는 혁신학교로 인해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교사 재량 수업이 강조되는 만큼 교과서 중심의 기초 지식 습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과서 진도를 다 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다음 학년에 들어가서 전 학년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구로구의 온수초등학교에선 혁신학교 전환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사 역시 혁신학교가 달갑지는 않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예산 지원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는데 교사 정원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송내중학교는 학부모에 이어 교사까지 반발하며 올해부터는 일반 학교로 전환됩니다. 혁신학교라고 해서 선생님을 더 추가로 배정해주거나 업무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게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게. 또 혁신학교 취지에 맞는 자율적인 수업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늬만 혁신학교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점에 교육당국이 정책적으로 몸집만 키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혁신학교가 확대만 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어떤 혁신교육 모델을 구축해서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무늬만 혁신학교인 경우가 또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검증과 또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규모를 늘리는 것보단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성공 모델을 제시해 혁신학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암기식 그런 또 문제풀이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 아이들 이제 자기성을 다 죽이고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혁신학교에서 이제 성공한 모델을 다른 학교들이 이제 전파를 시켜서 그걸 이제 제대로 또 이제 다른 학교에 적용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구로구의 온수초등학교와 위례신도시의 송내중학교에 이어 헬리오시티 사태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혁신학교.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정작 교육 현장에선 학부모에 이어 교사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태윤영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성동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숲의 과학, 문화, 미래관과 명품 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바로는 도서관 건립은 계획에서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열린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 발표 현장입니다. 이날 3표 레미콘 이전 용지에 과학문화미래관을 짓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끓었던 서울숲 뚝섬 승마장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구청장과 서울시는 뚝섬 승마장 용지에 명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어울리지 않는 승마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서울숲 도서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맞먹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도서관 용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서울숲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숲 용지는 사실상 도서관 건립 계획에서 철회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서울숲엔 이미 대규모의 과학문화 미래관이 들어서기로 한 만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서관은 다른 곳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카고와는 이제 과학관이 또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그게 정당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지를 저희가 좀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게시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중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가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학교에만 의지했던 공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온 마을이 교육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난 2012년 시작된 이후 중랑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고 자치구 예산까지 모두 15억 원이 혁신교육을 위해 투입됩니다. 교육의 역할이 이제 학교에만 이제 기대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마을과 이제 협력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이제 증가되어 왔고요. 또 이제 학생이 이제 주체가 되는 이제 수업과 학교 교육과 과정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민간학이 주축이 되는 그런 혁신지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에는 민관학 협력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 발전에 새 도약을 마련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구는 모두 2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과 텃밭을 활용한 생태교육,
마을 강사를 활용한 전래놀이 프로그램 등 교실 수업을 마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학령 신장이라든가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이제 학생이 주가 되는 이제 혁신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느 보면 이제 사업이라는 게 뭐 중첩되는 것도 있고 또 상반되는 것도 있는데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게끔 그런 이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할까 합니다. 예.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의 새바람을 준비하고 있는 중랑구. 교육 불모지라는 오명을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가 취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우리 동네 돌봄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노원구와 금천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우리 동네 돌봄단을 10개 구 136개 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은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된 주민들로 구성되며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 이내로 활동하며 월 22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경 성북구 정릉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3층 대부분이 불에 탔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6,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안방 베란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적격심사에서 재위탁이 의결된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수탁업체인 의료법인 참회원이 다시 심사대에 오릅니다. 구청 감사 결과 심사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달 중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의료법인 참회원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지난달 5일 적격심사에서 현 수탁업체에게 올해 4월부터 3년간 재위탁이 의결됐습니다. 강남구 의회에서는 시설 운영비 납부와 선채용 인건비 과다 지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구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수탁기 세부조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협약서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감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던 강남구. 결국 지난달 28일 재심사가 결정됐습니다. 조례에선 구청 관계 공무원이 심의에 들어가게 돼 있지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달에는 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공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제 해야지 일정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재심사 절차에 들어간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수탁업체 선정 문제. 적격 심사 과정에 잘못이 인정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문책성 인사와 함께 변상금 부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창전동으로 있는 경의선 숲길공원 연결로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소송까지 이어졌던 사업인데 타협점을 찾으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 서강로 인근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아치형 보행육교가 놓였습니다. 폭 3.8m, 연장 125m 규모, 대흥동과 창전동을 구름다리로 이으면서
끊어졌던 경의선 숲길공원 마지막 구간이 최종 연결된 겁니다. 디귿자형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여기에 연결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 구간을 건너기 위해 40m 떨어진 곳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지하 매설물로 인해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었던 것. 아치형 보행육교가 생기면서 디귿자 형태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한경을 건너 다니는데 네. 이게 돌아서 가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가니까는 좋죠. 지금 편리하잖아요. 직접 이래 올 수 있으니까. 보행육교가 사유지 건물과 인접해 있어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들과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향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 육교 위에서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로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구청과 육교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 간 소송도 모두 취하됐습니다. 저희 연결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가 건물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서로가 이렇게 좀 양보해가면서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유일하게 끊겨 있었던 곳 보행육교가 설치되면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가자역까지 7.7km의 공원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의 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지난달 착공한 GTX A 노선에 대한 지역 반발이 큽니다. 대부분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용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주택 밑을 통과하는 노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피켓이 눈에 띕니다. 용산구 후암동과 가롤동 그리고 동자동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연 겁니다. 피켓엔 노후된 주택 지하로 GTX A가 지나가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많은 집들이 너무 낡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집이다 보니까 60, 70년 집 거의 100년 된 다집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여기는 위험 안 할 수가 없죠. 주민들은 GTX A 노선이 용산공원으로 우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 노선에선 용산공원으로 지나가도록 계획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사 비용과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이 공사 구간을 변경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GTX A 노선에 포함된 토지는 266필지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GTX A 노선에 대한 민원으로 지난달 내내 업무가 마비됐던 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토부가 좀 설명을 부족했어가지고요. 12월 11일 날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좀 답을 이제 주셔야 할 때라고 보고요. 국토교통부에선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의견은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가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GTX A에 대한 노선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회 신원철 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의회 운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건데 신년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정교 기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신년 목표는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기해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는 장기화된 저성장, 저고용 기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을 제시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아닌 포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 노동의 질, 소득과 부의 격차를 점차 좁히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일 때에만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고루 행복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 서울시의회 운영 목표인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즉 보편적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포용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전면 부상 보육,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 급식 등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를 이끌겠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변화시키고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금천구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계획을 보강하고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 안전성 점검을 반기별 1회 확대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다 적발되면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삼진아웃제 적용 등입니다. 아울러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안전대책서를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건축지도원을 임명해 월 2회 건축공사장을 점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건축공사장에서 부적절한 공사 운영과 작업자 과실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파를 없애서 서서 회의를 하고 여름에는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정시 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근 인사를 생략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수평적 조직 문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는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